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포화송 감마 모형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 좀 많은 시간을 이제 할애했는데 그 원리가 그대로 이제 그 다음 모형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그 어떤 추론 방식이 일관돼요. 우리가 라지컬하고 코히어런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논리가 일관되기 때문에 사전 분포, 가능도, 사후 분포의 형식으로 이제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알에서 우리가 그 확인했던 그 절차들을 그대로 이어서 포화송 감마 모형에 이제 이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살펴볼 것은 이제 사전 분포를 어떤 것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모형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는 즉 y 기분 세타라는 것은 지금 카운트 데이터고 우리가 해당하는 그 관측 자료를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포화송은 모수 세타가 있기 때문에 포화송 레이트라고 얘기하는 세타를 지금 추론하는 문제인데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칸주기 트라이였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와 사전 분포, 그 다음에 사후 분포가 모두 다 똑같은 형태를 갖는 걸 우리가 칸주기 트라이어라고 얘기했었죠. 원래는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똑같은 형태, 같은 분포족에 들어가는 같은 큰 분포,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마 분포라는 큰 그 같은 분포 패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라이클리후드 자체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포화송 라이클리후드도 세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마치 감마 분포의 형태와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감마 분포를 이제 사전 분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감마 분포를 사전 분포로 사용하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도 감마 분포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래서 감마 분포의 기본적인 이제 성질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베타 분포를 바이노미알 또는 베르누이 분포를 모형화하는 데는 베타 분포라는 사전 분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타 분포 함수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제 포화송 모형에 대한 세타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감마 분포를 사전 분포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마 분포 함수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세타가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를 때 우리가 저와 같은 PDF를 갖게 되면 감마 분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확률론 입문이나 수리 통계 시간에 감마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 수학에도 보면 우리가 improper integral 특이적분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것이 감마 함수고 감마 펑션이고 그 감마 펑션을 통해서 우리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하죠. 그래서 저기 보면 세타가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른다. 지금 세타라는 모수에 대한 사전 분포를 감마 알파 베타를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PDF가 저와 같이 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타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분모에 들어있는 저 감마 알파라고 형태가 보이죠? 그게 이제 감마 함수에 거기서 이제 알파가 들어간 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마 분포와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성질들은 확률론 입문에서 다뤘지만 간단히 더 언급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중요한 거 평균은 베타분의 알파가 되고 분산은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되죠. 자, 그래서 보다 일반적으로는 베타 감마 분포를 따를 때 K차 정률이 저와 같이 베타 K분의 감마 알파분의 감마 알파 플러스 K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거죠.
어떤 확률 변수가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른다 그러면 평균이 베타분의 알파, 그 다음에 분산이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노테이션, 저기 PDF에 주어졌을 때 베타라는 두 번째 모수가 세타 앞에 와 있죠. 2의 마이너스 베타 세타가 돼 있죠. 자, 저럴 때 우리가 이걸 레이트 모수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레이트 모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저와 같은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지만 감마 분포를 표현하는 방식은 감마 알파 베타라고 쓸 때 지수 형태에 들어가는 여기에 이렇게 베타를 곱하는 형태가 있고 베타로 나눠주는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베타를 곱하는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레이트 모수라고 얘기하고 레이트 모수로 두 번째 모수가 정의되면 그에 대응하는 평균은 베타분의 알파, 분산은 베타 제곱분의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전 분포를 할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전 분포의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니폼의 예로 돌아가면 또는 베타 사전 분포의 예로 들어가면 우리가 거의 모든 값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니폼 0일을 우리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전 분포였고 또는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베타 2분의 1, 2분의 1과 같이 베스트톱 같이 그 목욕통과 같은 그런 사전 분포를 사용했는데 감마 분포로 돌아오면 여기서 우리가 감마 분포의 어떤 모수를 알파하고 베타를 선택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는 가능한 하면 이 베타 사전 분포가 이렇게 쭉 퍼져 있게 즉 베리언스가 크게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거는 베리언스가 베타 제곱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만약 알파를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베타가 점점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적으로 베리언스가 더 커지겠죠. 베타 제곱이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우리 정보가 없을 때는 이런 분포를 사용하기도 해요. 감마에 예를 들어서 0.01, 0.01 이런 경우를 사용하면 이 경우에는 평균은 1이 되겠죠. 베타분의 알파니까. 그래서 평균은 1이지만 분산의 관점으로 보면 0.01의 제곱분의 0.01이 되기 때문에 분산 자체가 100이 되는 거죠. 분산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감마 분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두 번째 모수를 조절함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수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을 나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지금 우리는 어떤 모수에 대해서 또는 그 세타에 관한 사전적인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베타를 조절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그림에 있듯이 감마 분포라는 것은 앞쪽에 있는 모수가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의 그 형태를 결정지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쪽에 있는 알파는 우리가 shape parameter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형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건 rate parameter라고 얘기를 해요. 그 rate는 사실은 이 포화송 rate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확률론 입문 시간에 그 waiting time과 그리고 이제 포화송 프로세스에 관련을 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앞쪽에 있는 것은 형태를 조절해요. 이 그림에 있듯이 그림은 뒤쪽 모수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1로 고정시킨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알파를 이제 바꿔가면서 확률 밀도 함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살펴본 건데요. 실제로 알파가 1이면 익스포넨셜 PDF죠. 그래서 알파가 1이면 그대로 익스포넨셜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얘가 익스포넨셜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익스포넨셜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지수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 외에는 만약 알파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처럼 여기 검은색 실선은 알파가 0.5기 때문에 역시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언제나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가 1보다 크면
처음부터 특정한 값,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 모두에 해당하는 값까지는 커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쪽에 있는 모수를 쉐입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쉐입이 어떤 특정한 쉐입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라 그러면 베리언스를 아주 크게 하면 많은 값들에서 보다 높은 확률의 값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베타를 조절하면 이제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적절히 조절해서, 특히 베타 쪽이 분산을 결정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물론 베타 제곱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도 역할을 하죠.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이 커지지만 우리는 베타를 더 작게 만들어서 그런 효과를 이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감마 분포의 형태고, 자, 이해했다면,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감마 분포를 사전 분포로 사용하면 포화송 세타에 대한 사후 분포도 여전히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실제로 감마의 모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전 분포가 감마의 알파 베타였으면 그것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는 감마의 알파 플러스 서메이션 yi 베타 플러스 n이 됨을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전 슬라이드 전에서 돌아가 보면, 그 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옵저베이션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대로 감마의 y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됐지만, 이제는 n개의 데이터가 관측이 된다면 이와 같은 포화송 라이클리후드 n개의 곱으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마의 알파 플러스 서메이션 yi 베타 플러스 n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잠깐 요 사항을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x가 감마의 알파 베타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의 PDF가 컨스턴트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x의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베타 x의 형태죠. 그 쉐입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x, 알파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베타 x, 그다음에 플러스 x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2의 마이너스 베타 x가 되기 때문에 공통인 x 알파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베타 x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x가 되죠. 따라서 이것의 솔루션 0이라고 놓게 되면, 이걸 0이라고 놓으면 그거의 솔루션이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모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가 만약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당하는 모드가 0보다 작거나 같게 되죠. 따라서 감마라는 확률 변수 자체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알파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두가 0보다 클 때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거죠. 부호를 결정할 수 있죠. 이쪽은 항상 양수가 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면, 따라서 알파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모두가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고, 이전 우리 슬라이드에 있었던 곡선에서는 베타가 1로 픽스 시켰기 때문에 결국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알파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다가 알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쉐입 파라미터가 된다라는 사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이제 지금 우리의 옵저베이션이 yn 기분 세타가 되면 얘가 결국 프로덕트에 yi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yi 승이 되기 때문에 결국
세타의 함수로 보면 이것은 2의 마이너스 n 세타, 세타의 서메이션 yi가 되는 거죠. 이게 likelihood에 대응하는 파트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결국 세타의 포스테리어는 요거 likelihood 곱하기 prior가 되기 때문에 prior는 우리가 이게 감마의 알파 베타여서 세타 알파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베타 세타에 해당하죠. 따라서 곱만 생각해보면 곱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 텀에서는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베타의 세타가 되고 이 텀은 세타의 알파 플러스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사후 분포는 세타 기분 y1서부터 y는 감마의 알파 플러스 서메이션 yi 베타 플러스 n이 됨을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만약 스퀘어드 에러 로스에 대응하는 세타의 추정량을 찾아라 또는 추정치를 찾아라 그러면 포스테리어 민이 되죠. 자, 이건 그대로 알파하고 베타의 평균이 우리 이전에 봤듯이 요거분의 요게 되죠. 따라서 베타 플러스 n분의 알파 플러스 서메이션 yi가 됨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포화송 세타에 대한 사후 평균도 이전과 같이 똑같이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합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역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베타 플러스 n분의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n분의 n 곱하기 n분의 서메이션 yi라고 쓰면 이건 사전 평균이죠. 세타가 사전 분포로 감마의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은 베타분의 알파고 따라서 이것이 베타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n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이 표본 평균이 되죠. 역시 똑같이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도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과 표본 평균의 가중 평균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과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이 웨이트가 거의 1로 가고 이 웨이트는 거의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우리 여전히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전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likelihood의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모두 다 거의 다 설명이 된다라는 이전의 결과와 이제 부합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얘기했지만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베타 바이노미얼, 포화송 감마 이런 특정한 모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다룰 노말 모형, 노말 인버스 감마에서도 활용이 되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고 실제로 일렉트론스 3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에서도 그대로 이와 같은 결과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강의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사후 분포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이그젝트한 계산에 의해서 세타의 사후 분포가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한 번 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 자체가 이전에 봤던 역시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likelihood와
prior는 우리가 그 형태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D 포화송과 그 다음에 D 감마를 우리가 각각 사용하되, 물론 우리는 포스테리어 역시 정확하게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리는 방식은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grid approximation은 모두 다 discrete한 상황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듯이 우리가 likelihood와 prior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normalizing constant는 모르지만 그것을 summation 해가지고 standardize 하면 모두 다 posterior probability가 되고, grid approximation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응하는 사후 분포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posterior가 정확하게 이렇게 감마 분포로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D 감마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R 코드를 한 번 더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그림까지만 일단 그려보죠. 자, 그리면 그림이 여기서 지금 보듯이 파란색이 prior distribution에 해당해요. prior distribution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likelihood는 지금 점선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likelihood랑 prior가 좀 달라지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n이라는 observation이 20이었죠. 20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likelihood가 prior보다 훨씬 더 많은 information을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posterior 역시 likelihood와 비슷하게 됨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R 코드로 잠깐 돌아가면, R 코드 화면으로 좀 돌아가면요. 여기 보듯이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죠. prior는 알파가 0.5, B가 0.5예요. 이 경우에는 감마의 알파, 베타, A가 0.5, 알파가 0.5, B, 베타가 0.5라서 평균은 1이지만, 그러나 이 분산은 베타 제곱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0.5의 제곱분의 0.5가 되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 되나요?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름 베리언스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모수가 0.5기 때문에 그대로 디크리스 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오른쪽의 그림이 계속 이제 디크리스 하고 있는 함수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n이 20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포화송의 true가 지금 0.5라고 가정하고 이제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20개의 observation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sufficiency principle이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y1서부터 y20까지의 20개의 observation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응하는 충분 통계량 summation yi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가 감마의 알파 플러스 서메이션 yi, 그 다음 베타 플러스 n이 됐기 때문에 이 사후 분포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것은 n이라는 몇 개의 데이터냐라는 정보와 그 다음에 그것의 합만 있으면, 서메이션 yi만 있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게 우리가 계산한 사후 평균이 되고 n 플러스 베타분의 서메이션 yi 플러스 알파가 되고, 당연히 거기 루트를 취한 것이, 즉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알파의 루트를 취한 것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사후 분포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베이지 추론의 핵심은 사후 분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후 분포가 뭔지만 알게 되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예를 들자면 95% 신뢰 구간도 역시 이전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감마 분포라는 것 자체가 시메트릭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짧은 최단의 신뢰 구간을, 즉 highest posterior density로 만들어내는 신뢰 구간을 찾는 것은 물론 뉴메리컬하게 찾을 수는 있지만, 역시 우리가 퀀타일에 기반한, 예를 들자면 95% 컨피던스,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해라 그러면
양쪽에 0.025, 0.25를 떼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95%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예. 여기는 우리가 95%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0.02와 0.975를 떼서 똑같은 이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을 떼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퀀타일에 기반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사후 분포를 우리가 알거나 또는 사전 분포와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 말고 직접 우리가 사후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추출해서 그래서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사후 분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마침 우리가 이것이 감마 분포가 사후 분포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R 감마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감마 분포가 사후 분포가 된다라는 정확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은 감마 분포에서 사후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그 추출된 표본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후 분포를 근사할 수 있다, approximate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추출한 사후 분포로부터 계산되는 평균과 그다음 표본 평균과 그다음 표본 분산이 실제 사후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추출한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개의 사후 표본에 대한 표본 분위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출한 사후 표본을 가지고 표본 분위수를 구하기 때문에 퀀타일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했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만들 때는 추출한 걸 전부 다 솔팅하면 되겠죠. 크기 순서로 늘어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0개니까 10,000개에 10,000 곱하기 0.025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5번째 그 다음에 900 아닌가요? 그러니까 250번째 그 다음에 9750번째를 떼내도 우리가 퀀타일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표본 분위수를 통해서 그에 대응하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잠깐 다시 한 번 더 R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10,000개의 사후 표본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추출한 10,000개의 그 사후 표본을 가지고 그대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확률 밀도 추정치예요. 이 확률 밀도 추정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R의 내장 함수인 density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그린 것이고 그래서 빨간색이 우리가 임피리컬하게 그린 posterior density가 된다면 exact density는 사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죠. 그대로 감마 분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초록색으로 보이는 또 연두색으로 보이는 그 감마 분포의 exact한 density를 그리면 두 가지 density들이 서로 굉장히 유사함을 당연히 알겠죠. 한쪽은 직접 그린 거고 또 한쪽은 표본을 추출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근사적으로 그린 것인데 당연히 이제 유사하겠죠. 이게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의 생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R 코드로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인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추출한 10,000개의 사후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계산한 표본 평균이 되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기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까 n 플러스 b 그러니까 y 플러스 a 나누기 n 플러스 b 하면
그럼 저건 정확한 계산으로 계산하는 그 대응하는 사후 평균이죠. 이건 우리가 사후 분포가 감마의 y 플러스 a, n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추출해서 그것의 만 개의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표본 평균인데 두 값이 이제 유사함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게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여기 그 전에 올라가면 요걸 계산했죠. Q 감마. 요거 계산해 보면 요걸 찍어 볼까요? Q 감마를 찍으면 자, 이것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후 분포로부터 계산되는 95%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 또는 크레더블 인터벌이죠. 그 다음에 여기 퀀타일로 계산한 것은 우리가 추출한 만 개의 사후 표본으로부터 표본 분위수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 분위수가 0.1549340인데 정확하게 계산한 값이 0.1527이죠. 거의 뭐 유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하면 우리가 근사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 추론의 이제 핵심은 얘기했듯이 사후 분포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는 말 그대로 사후 분포도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모형 하에서 사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베이지 추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요약 통계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었고 베이지 추정량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그것은 그에 대응하는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후 분포가 어떤지 파악이 된다면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이제 베이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이지 추론을 하면 사후 분포를 이해하고 사후 평균, 사후 중위수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사후 확률을 계산한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설에 대해서 그 가설이 참일 확률을 데이터에 기반한 우리가 사후 확률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지 추론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프리딕션이었어요. 프리딕션은 두 가지 프리딕션이 있다 그랬죠. prior predictive와 그 다음에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이 있었는데 자, 베타 바이노밀 형태를 기억해 보면 베타 바이노밀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에 대응하는 predictive distribution이 prior predictive든 posterior predictive든 모두 베타 바이노밀 디스트리뷰션의 형태였던 거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likelihood 또는 y 기분 세타는 바이노미알 또는 베르누이 모형을 따르고 그에 대응하는 사전 분포가 베타 분포를 따르고 칸주기시기 때문에 사후 분포도 역시 베타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prior predictive나 posterior predictive나 모두 같은 분포족 안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계산이 어떤 분포, 구체적으로 어떤 분포냐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였어요. 자, 이제 포화송 감마 모형으로 돌아오면 자, 우리의 목적은 이제 future observation에 대해서 우리가 predic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할 것인데 역시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데이터를 보기 전의 prior predictive, 데이터를 보고 나서의 posterior predictive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경우에는 모두 다 칸주기시기 때문에 prior든 posterior든 모두 감마 분포가 되기 때문에 prior predictive든 posterior predictive든 모두 같은 분포족에 들어가요.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항 모형에 이제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즉 포화송 감마 모형에서 future observation에 대한 분포는 이항 분포다라는 거죠.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죠. 따라서
다음에 관측될 값을 하나 예측해 보시오. 그러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 추출하면 다음에 나타날 새로운 미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prior predictive냐, posterior predictive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이제 원리는 똑같은 거죠. 한쪽은 y를 또는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이고 또 하나는 y를 관측하고 나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y의 y 틸다라고 하는 그 분포를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우리가 p라는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py 틸다는 prior predictive, 그 아래의 posterior predictive는 py 틸다 기분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py 틸다 기분 세타는 둘 다 포화송 분포가 되죠. 자, 한쪽에 py 틸다 기분 세타 prior predictive는 여기서는 데이터를 관측하지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py 틸다 기분 세타가 되는데 posterior predictive에서도 여전히 요 py 틸다 기분 세타가 포화송이 되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지금 y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기분 y가 들어가지만 이 기분 y는 분포에서 사라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때문에 세타가 주어지면 y와 y 틸다가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대로 y 틸다 기분 세타, 즉 포화송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할 때, 세타에 관한 적분을 할 때 prior를 곱하느냐, posterior를 곱하느냐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이 경우에는 prior든 posterior든 같은 분포 패밀리죠. 감마 분포가 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포화송 감마 믹스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송 감마 믹스처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제 우리가 간단히만 살펴볼 텐데 이것은 뭐 단순한 그 감마 함수 적분이나 감마 분포 적분의 일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다만 이 적분을 이해하는 게 다소 불편하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prior predictive는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피니션 자체가 p 세타 기분 y 틸다라는 이 데피니션이 p y 틸다 기분 세타 p 세타 나누기 p y 틸다기 때문에 이 p y 틸다만 따로 다시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모형을 이렇게 집어넣고 간단히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계산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두 상황 모두 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 관점으로 보면, 자,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전에 우리가 해당하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마치 디스크릿한 형태로, 물론 이 경우 자체가 디스크릿하겠죠. 예, y 틸다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되는 요걸 가지고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세타에 관한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y 틸다에 관한 분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future observation을 generate 한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적분 형태로 그대로 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method of composition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요 마지널 분포를 우리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prior나 posterior에서 랜덤 베리어블 하나 뽑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랜덤 베리어블 세타를 집어넣어서 y 틸다를 뽑으면 되겠죠. 그게 우리가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와 같은 grid approxim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osterior를 하나 뽑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내면 우리가 y 틸다 1이라는 그런 쌍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 또는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분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분의 형태로 이해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prior predictive와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 자체는 뭐 그냥 그대로
감마 분포 또는 감마 함수에 대한 적분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그 계산을 우리가 간단히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혹시 뭐 지금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간단한 형태의 이 베타 바이노미얼 분포를 한 번 더 계산해 보도록 하죠.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에서 베타 바이노미얼의 경우에는 프라이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인데 포화송 감마의 경우는 어쩌다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프라이어 순서로 불리게 돼. 아, 아, 그렇네. 오, 그 중요한 캐치네요. 그러면 그거 바이노미얼 베타라고 부르죠. 중요한, 왜 그랬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냥 부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부르다가, 보통 포화송 감마라는 게 좀 더 익숙하고, 그 중요한 지적이네. 왜냐하면,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은 있어요. 예. 그 이전과 같이 적분의 형태로 표현돼서 다 계산되고 나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베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베타 바이노미얼이고 그런데 또 뭐죠? 그 뭐야? 이 포화송 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 그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통일하도록 하죠. 한재욱 학생이 제안하는 대로 likelihood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prior 순서로 불리우죠. 그래서 바이노미얼 베타라고 부르죠. 바이노미얼 베타. 예. 그리고 포화송 감마라고 하죠.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최현아 학생이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 한 게 뭐냐면 이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천천히. 자, 다시 돌아오면 일단 그걸 이제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 계산하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가면서 내가 설명해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죠. py 틸다라고요. 자, 이거의 데피니션 자체가 py 틸다 기분 세타 p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일반적인 prior predictive의 정의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 포화송 감마 문제로 돌아오면 이게 y 틸다 팩토리얼에 2의 마이너스 세타, 세타의 y 틸다, 그 다음에 b 세타가 감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따라서 지금 이것은 세타에 관한 적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우리가 그럼 세타에 관한 함수들만 모아보면 0부터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세타가 되고 세타가 들어가는 게 세타의 y 틸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이 적분이 지금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수들은 바깥으로 뽑고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베타의 알파가 남고 있죠. 베타의 알파가 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적분은 마치 세타의 입장에서 보면 개수가 y 플러스 알파와 베타 플러스 1과 같은 개수가 있는 그런 프라이어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다가 감마에 요거 이게 파란색 이게 빨간색이라서 좀 안 보이나요? 그럼 그냥 여전히 여기 요거 그대로 하고 자 이거 해서 감마에 y 틸다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될 거고 여기 베타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베타 플러스 1에 y 틸다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에 y 틸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에 세타가 있으면 요건 요 적분은 1이 되는 거죠. 요것이 지금
감마의 y 틸다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에 대응하는 PDF를 적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남는 건 뭐냐면 원래 있었던 상수에다가 요걸 곱해줬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1에 y 틸다 플러스 알파로 나눠주고 요걸 나눠줬기 때문에 위에 y 틸다 플러스 알파를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 상수와 요 상수만 결합하면 마지막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그 슬라이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슬라이드에 그게 빠졌네요. y 팩토리얼이 빠졌군요. 그래서 정리하면 감마의 알파 플러스 y 틸다 감마 알파 y 틸다 팩토리얼 베타의 알파 베타 플러스 1의 y 틸다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래서 지금 y 틸다가 슬라이드는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아냐면 이런 거죠. 감마의 n은 n-1 팩토리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알파와 y 틸다가 모두 다 양의 정수라고 한다면 이 텀이 알파 플러스 y 틸다 마이너스 1의 y 틸다로 정의될 거고 그 다음 이쪽은 베타의 베타 플러스 1의 알파 1 베타 더하기 1의 y 틸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냐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인데 y 틸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 확률이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일 때 알파번 성공할 때까지의 실패 횟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알파 플러스 y 틸다 마이너스 1번까지 중에서 y 틸다 번이라는 실패 횟수를 선택하고 마지막은 성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y 틸다 네거티브 y 알파의 베타 오버 베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파번 성공할 때까지의 실패 횟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계산 원리는 그대로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할 때 똑같이 성립하는 거죠.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긴 똑같고 여기만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 posterior distribution을 통해서 적분하는데 여전히 posterior distribution이 감마 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 원리는 모두 다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랜덤 베리어블을 쉽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타 스타에서 즉 사후 분포에서 세타 스타를 하나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뽑은 것을 요 y 틸다 기분 세타 스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y 스타를 하나 뽑으면 y 스타와 세타 스타라는 것이 세타와 y 이 경우에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과 posterior distribution의 조인트로부터 나온 랜덤 샘플이 되고 요것만 생각하면 결국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으로부터 나온 랜덤 샘플이 된다라는 것이 method of composition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자, 그런데 최현우 학생이 질문했던 건 뭐냐면 grid approximation이란 건 뭐냐면 여기 posterior predictive를 계산할 때는 적용이 안 되지만 prior predictive로 넘어가면 prior predictive는 원래 definition이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적분을 한 거고 이와 같이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method of composition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만약 y 틸다에 관한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샘플을 뽑아서 approximate 하시오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스타를 프라에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 likelihood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y 스타를 뽑으면 이 y 스타는 이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에서 나온 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 prior predictive에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posterior distribution이라는 것의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prior predictive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일단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포화송이었고 요게 감마였고 그걸 다시 감마로 나눈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렉처 노트에 있는 거죠. 다만 요 감마는 프라이어고 요 감마는 포스테리어다라는 차이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요걸 계산을 해봐라. 직접 계산을 해봐라. y 틸다에 관한 계산을 해보시오. 그러면 여기다 직접 넣지 않고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y 틸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값이 있는 거죠. 가능한 한 포화송의 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 틸다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계산을 해보시오 하면 p 예를 들어서 y 틸다가 예를 들어서 3 이럴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포화송 y 틸다 기분 세타 예를 들어서 p 세타 알파 베타 이 경우에는 이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나누기 d 감마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럴 때 요 계산들을 할 때 우리가 세타를 그리드를 나눠 가지고 요 값을 이벨리에이트 하면은 나중에라도 적분 같은 계산을 할 때 추가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관심은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평균이나 분산도 구할 때 우리의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적분을 할 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아예 원래대로 돌아가서 Y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때 우리처럼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적분 자체를 그냥 뉴메리컬하게 어프락시메이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드 어프락시메이트를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려던 거였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것이 prior predictive,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계산했다는 거였어요. 주연 학생한테도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돌아가면 자,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자, 결국 우리가 posterior predictive 그 다음에 prior predictive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한번 직접 또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돌아가면 자,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느냐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 가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포화송은 이 카운트 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그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아요. birth rate를 지금 모형화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 데이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출산율에 관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자, 이 데이터는 뭐냐면 소개되어 있는 바와 같이 90년대 1990년대 뭐 이제 미국 이 General Social Survey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모았냐면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90년대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엄마의 교육 정도와 그리고 출산율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두 개의 그룹에 속하는 그 엄마들이 또는
산모들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지금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합쳐서는 155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서베이가 이루어졌고, 대략적으로 뭐 40살 정도가 되는 그 엄마들에 대해서 서베이를 한 거죠. 몇 명의 자녀가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베이의 목표가 뭐였냐면 교육 정도에 따라서, 즉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라는 걸로 이제 교육 정도를 결정한 거죠. 이건 90년대예요. 뭐 우리가 요즘은 뭐 이제 좀 더 그 교육 그 뭐죠? 교육의 그게 이제 높아져서 아마도 칼리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로 구분하는 게 뭐 그렇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또는 칼리지 졸업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를 충분한 숫자를 확보하는 게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90년대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서베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칼리지 디그리가 있는 엄마들과 그리고 칼리지 디그리가 없는 엄마들의 이제 두 종류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자녀 수가 몇 명이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이 서베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 Y라는 것이 자녀 수가 되기 때문에 카운트 데이터가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 자녀 수가 이제 뭐 포화송 분포 자체처럼 계속 커지진 않겠지만, 포화송 분포라는 것 자체가 앞쪽에 0, 1, 2, 3으로 가면서 확률이 점점 더 떨어져요. 실제로 0일 때 확률이 제일 높은 거고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뭐 답변, 서베이에 참여한 답변에 있는 아이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적당한 숫자가 나와도 충분히 우리가 카운트 데이터로 이해하고 포화송 모형으로 이제 적합할 수 있겠죠. 90년대에 이제 이루어진 서베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칼리지 디그리가 있는 사람이 저기 보면 N1이 111명이죠. 그래서 155명의 대상자 중에 111명이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칼리지 디그리가 없는 설문에 응한 사람들이 이제 44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 YI들이 이제 자식의 수죠. 따라서 YI1은 첫 번째 그룹의 자식의 숫자일 거고, 그 다음에 YJ2는 두 번째 그룹의 자식의 숫자가 될 건데, 결국 이 경우에 포화송 모형화할 때는 필요한 것은 서메이션 YI였죠. 따라서 두 그룹에 속하는 N과 그 다음에 서메이션 YI가 이제 모형화하는 포인트였죠. 그래서 217과 66이 각각 두 그룹의 자녀의 수가 된다. 자녀의 수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세타 1과 세타 2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베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적합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자료들은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도 뭐 유사한 카운트 데이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형화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타 모수 하나만 추정했는데, 이 경우에는 세타의 모수가 2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두 그룹의 세타와 YI들이 당연히 서로 독립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타1과 세타2는 모두 다 감마 21이라는 특정한 사전 분포를 할당한 예고, 뭐 그 외에 다른 사전 분포를 사용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고 각각을 모형화하는 거예요. 만약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하면, 즉 여기서처럼 서로 인디펜던트고 같은 분포를 갖는 감마 분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모형화하는 게 되게 복잡하겠죠. 당연히 디펜던트한 세타들을 모형화할 때는 지금 우리처럼 단순하게 일별량 어떤 확률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별량 또는 다별량 확률 분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세타1과 세타2가 모두 다 독립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결국 세타1과 세타2의 포스테리어도 당연히 서로 독립이 될 것이고, 각각의 포스테리어는 모두 각 그룹에 대응하는 자료만 가지고 그대로 적합을 해도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베이 또는 이 분석에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세타1과 세타2의 차이가 있는가 또는 세타1과 세타2가 어느 게 더 큰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질문은 세타1이 세타2보다 큰가 라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귀무 가설 또는 대립 가설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타1이 세타2보다 큰가 또는 세타1이 세타2보다 작은가 뭐 세타1이 세타2보다 같은가 라는 걸 살펴보려고 할 거라고. 이와 같은 추론을 하려고 할 때 만약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추론을 하려고 한다면 이 추론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비록 서로 독립인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나온 세타1과 세타2가 있는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에 대응하는 검정 통계량을 만들고 또는 이것에 대응하는 어떤 피벗 통계량을 만들어서 그로부터 구간 추정을 하겠죠. 그로부터 가설 검정을 하겠죠. 벌써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차이를 보기 위한 검정 통계량이나 또는 그에 대응하는 피벗 통계량은 아마도 서메이션 yi1과 서메이션 i2의 차이라고 생각할 텐데 만약 이걸 프리퀀티스트로 적합을 하고 분석을 하라 그러면 저 통계량의 어떤 또 극한 분포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서메이션 yi와 서메이션 yi2는 각각 포화송을 따르고 서로 독립이지만 저것의 차를 또 생각하면 역시 중심극한 정리를 통해서 복잡하게 근사한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찾아서 가설 검정하고 구간 추정하겠죠. 그런데 베이지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후 분포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세타1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 또는 세타2에 해당하는 사후 분포 또는 세타1이 세타2보다 크냐에 대응하는 사후 확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경우에 exact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계산이 이제 용이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타1과 세타2가 어떤 게 더 크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에 해당하는 아직 관측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해당하는 산모나 또는 엄마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그분들의 자녀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그젝트한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조인트하게 계산할 때는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적합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사후 분포를 그대로 감마 분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는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사후 평균을 비교할 수 있고 포스테리어 모드도 비교할 수 있고 이미 포스테리어 모드는 우리 이전에 계산했던 일반적인 감마 분포의 모드랑 그대로 이제 다 똑같이 되는 거죠.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후 분포가 그대로 감마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요약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후 추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올 y 틸다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룹에 해당하는 그 y 틸다에 대해서 예측 분포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정확한 계산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장 함수를 통해서 dnbi 놈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의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하는 R의 내장 함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처럼 이 베이지 추론을 잘 배우고 포화송 감마에서 사후 분포는 감마고 그리고 예측 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합해 낼 수 있고
그에 대응하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듯이 그에 대응하는 예측 분포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이와 같은 probability를 직접 우리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 자체는 이렇게 조인트한 계산 자체를 할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사후 분포는 우리가 정확한 형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타 1에 대한 조인트는 뭐죠? 세타 1에 대한 사후 분포는 감마, 세타 2에 대한 사후 분포는 감마지만 그리고 서로 독립이 되지만 요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요 계산이 안 되죠. 애널리틱하게. 왜냐하면 이건 이중 적분이 될 거고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큰 구간 하에서 세타 1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와 비록 독립이지만 세타 2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에 대한 곱이다라는 이렇게 적분의 형태에만 있는 것이지 이걸 애널리틱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계산하면 사실은 이게 뭐 감마 분포의 곱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애널리틱한 계산보다는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세타 1의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하고 세타 2의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일은 뭐냐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크냐? 세타 1 언더바 MC는 첫 번째 포스테리어에서부터 10,000개 뽑은 사후 표본이 되고 세타 2 언더바 MC는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10,000개 뽑은 사후 표본이죠. 그래서 그 추출한 10,0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크냐를 계산해보면 이 복잡한 확률의 형태를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의 관점에서도 y tilde 1과 y tilde 2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냐를 계산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R을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히 좀 확인을 해보면 자, 그래서 그 부분만 계산을 해보죠. 슬라이드 27에 있는 것까지만 계산을 해보면 예. 자, 슬라이드 27에 있는 계산을 해보면 요건 뭐냐면 결국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확률이죠. 사후 확률이죠.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사후 확률을 애널리틱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몬테카를로 근사를 해서 계산한 것이고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관점에서 y tilde 1보다 y tilde 2가 큰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한 것도 우리가 이렇게 0.48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애널리틱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계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R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겠지만 그러면 응용 관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윈벅스로 이 모형을 설명하면 되겠죠. 자, 윈벅스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자, 그러면 자, 이전에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 화면이 이 코드가 지금 우리가 이전에 있던 모형을 그대로 적합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룹 1은 포화송 세타 1이고 그룹 2는 포화송 세타 2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y tilde 1과 y tilde 2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크냐 작냐를 지금 계산하는 거고 y tilde 1이 y tilde보다 크냐 작냐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기 observation이 있어요. 이 observation들은 뭐냐면 y1서부터 해당하는 yi n1 또는 yi n2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충분 통계량만 뽑은 거죠. 그것에 대응한 합, 그다음에 그것의 각각의 그 샘플 사이즈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SY1이란 것 자체는 포화송들의
N1개의 합이면 포화송 N1 세타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확률인 거죠.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y tilde 1이 y tilde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윈벅스를 통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고 자, 이것만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클릭해서 자,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하고 체크 모델 하고 그다음에 리스트 클릭해서 로드 데이터 그다음에 컴파일 그다음에 이니셜 밸류를 리스트하고 예. 그럼 됐죠. 자,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샘플해서 예.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포스트 프롭만 해보죠. 포스트 프롭 POST PROB 예. 그 다음에 set하고 그 다음에 post predictive plot post POST PRED PROB set하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한 10,000번 해보죠. 10,000번. 자, 그러면 업데이트. 그러면 이제 10,000번 이제 그대로 업데이트가 돼요.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현재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확률, y tilde 1이 y tilde 2보다 클 확률이고 이전에 r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 post prob을 클릭해 보면 stats 클릭해 보면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미인에 있듯이 0.97이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0.972죠. 이전에 우리 R에서 봤던 게 0.972예요. 같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포스트 프롭을 우리가 확인하면 포스트 프롭 하면은 이게 대략 0.4859가 돼요. 네,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보죠. 네. 그러면 0.4859죠. 이게 y tilde 1이 y tilde 2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 R을 통해서 계산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에 익숙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다 익숙하겠죠. 통계 계산 방법도 수강한 여러분들이니 자 그렇다면 윈벅스를 사용할 거고 어플라이드 관점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도 그냥 R로 하는 게 쉬우면 그걸 해도 되고 윈벅스를 해도 되고요. 또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듯이 자, 나는 윈벅스 클릭하는 것보다 R에서 한 줄에서 하는 슬라이드 29에 있는 R2JAX, RJAX, RunJAX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럼 이것만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죠. require에서부터 예, trace plot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 예. 여기 엔터를 치면 예, 뭐 여러 가지 이게 나와요. 자, 그래서 요약하는 값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보죠. 여기 있죠. 여기 포스트 프리딕 플랫이 여기 지금 요게 요거죠. 0.499 이제 포스트 프롭이 0.974죠. 네, 그래서 잭스든 R이든 윈벅스든 거의 유사한 값을 주고 있죠. 그래서 윈벅스 또는 잭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만을 설정해 놓고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는 이와 같이 R을 통해서 그냥 바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와 포스테리어를 알기 때문에 method of composition을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확인했고 이제 잭스까지 확인한 거죠. 그 다음 넘어가면 원 파라미터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됐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수업 5시에서 잠깐만요. 일단 좀 설명을 하고 잠깐만요. 첫 번째로 오늘 오후 5시에는 저기 비대면 오피스 아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숙제 제출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오피스 아워를 하지 않고 오늘 오피스 아워를 할 거예요. 5시부터. 그 다음에 아쉽게도 우리가 렉처 3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녹화 강의를 만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녹화 30분 못했던 거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보강 파일은 마지막 이제 렉처 노트 요 뒷부분 마지막 원 파라메트릭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내가 녹화 강의를 해서 6시부터 여러분들이 저 블랙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게 간단한 일정이고, 자,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질문이 교재에서나 강의 노트에서나 arbitrary 또는 any function of g세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를 르벡 메저럴 펑션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이런 관심이 있으려 이렇게 단순님의 관점에서 칸토스처럼 메저럽을 하면서 인터벌로 포함되지 않는 이거 네, 저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첫 번째로 지금 주어진 적분을 첫 번째 확률에서 얘기하는 적분은 한재욱 학생이 얘기하듯이 이제 르벡 적분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적분 함수가 르벡 인테그러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만 파이나이트한 경우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적분이 정의되지 않거나 인피니트한 그러니까 적분 값이 정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몬테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김민영 학생은 버스레이트에서 세타1과 세타2가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독립성 검정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추출한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다만 그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가정한 것은 뭐냐면 사전 분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세타1과 세타2가 독립이다라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관측값들도 독립일 것 각각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사후 분포도 독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검정할 수 있는 것은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독립이자는 검정할 수 있죠. 당연히 여러 가지 독립성 검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립성 검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세타1과 세타2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면 되겠죠. 다만 그 검정은 세타1과 세타2로 추출한 사후 표본이 서로 독립이냐 아니냐를 검정하는 방식인 것이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세타1과 세타2가 사전적으로 독립이다라고 한 것은 모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 분포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독립이자는 충분히 검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독립성 검정 테스트가 있지만 뭐 그런 거 당연히 독립성 검정 테스트 굉장히 많죠. 저기 뭐죠? 아주 단순하게는 뭐예요? 기초 통계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피어시나 카이 작업 적합도 검정을 배운 다음에 그다음 독립성 검정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추출한 세타들을 테이블로 구분해가지고 독립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래피컬하게도 뭐 시각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독립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뭐 간단히 답이 됐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세타1과 세타2가 독립이 아니게 만들 수 있나요? 세타1과 세타2가 독립이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면 사전 분포에서 지금 우리는 세타1과 세타2가 IID인 감마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베리에이션 감마 분포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이베리에이트 감마 분포는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가면 멀티베리에이트 버전의 감마 분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설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멀티베리 버전의 감마 분포가 위샤르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설정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또 있네요. 자, 일단 오늘